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접촉자는 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1, 2주가 확산 여부를 가르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으로 등락을 거듭하던 우리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마트24가 미성년자에게 편의점을 열도록 종용해 실제 점포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인 점주는 점포를 연 뒤 매달 적자에 시달렸고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리는 등 도저히 점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추가 환자가 이틀간 나오지 않았지만 의료계에선 앞으로 1, 2주가 확산 여부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에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 환자 발생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 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설 연휴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접촉자 가운데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염 확산 위험 중 하나입니다. 2차 감염이 현실화되면 추가 역학조사로 2차 감염자의 접촉자까지 선별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대응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366명에 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으로 등락을 거듭하던 우리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3%가 넘게 폭락했던 지수는 반등 출발에 장 초반 등락하다 이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218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 급락에 따른 반등 흐름을 유지하며 5.48포인트 오른 670.1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1분기 국내 중국 경제 지표 부진 우려에 증시 반등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 털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증시 역시 경제 지표 호조에 다우 지수가 전장보다 0.66% 상승하는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오르며 투자 심리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초비상인 가운데 국내 증권가에서는 폐렴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폐렴 진단 제품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에 신속 진단키트 회사들과 진단시약 회사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수젠텍은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장중 최고 26%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폐렴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아이큐어와 C형 감염치료제 관련 진양제약, 기침치료제 회사 고려제약, 중국 감염 진단시약 사업자인 바디텍메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인 오공과 모나리자, KM제약, 손소독제 관련 파루, 아가방 컴퍼니 등도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 청장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인 탈세, 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를 강력히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세 회피 의심 거래 사전 신고 도입, 해외 부동산 매년 신고 의무 부여, 역외 탈세 입증 책임 전환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해 장기 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마트24가 미성년자가 편의점을 열도록 종용해 실제 점포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트24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대리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면서 실질적 점포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미성년자 점주와 진행했는데요. 사회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점주는 점포를 연 뒤 매달 적자에 시달렸고 오픈 1년 뒤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리는 등 도저히 점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다혜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마트24는 충청북도 홍성군에서 당시 18세 미성년자인 A씨가 편의점을 열도록 했습니다. 이마트24 점포개발 직원이 미성년자 점주 A씨에게 외할아버지 명의로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한 겁니다. 점포개발 직원은 가맹 계약을 추진하면서 운영자가 미성년자임을 이미 안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전 미성년자 점주의 신분증을 복사해가면서 나이를 보고는 어린 나이에 사업하시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점포개발 직원이 미성년자 점주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도 따져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 보증보험 가입이 당장 어렵자 점포개발 직원은 할아버지 명의로 보증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가맹계약서 작성도 명의인인 할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 A씨와 진행했습니다. 점포개발 직원이 계약서 작성 전 미성년자 점주에게 계약 명의인이 올 필요가 없다면서 할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편의점 이마트24를 오픈한 미성년자 점주는 본사가 내밀었던 예상 매출과 달리 적은 매출로 매달 적자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점주 A씨는 점포 오픈 1년 만에 암에 걸리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암 치료가 우선이었기에 점주 A씨는 임시 휴업을 이어오다 계속되는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결국 본사에 폐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24는 계약 기간 내 계약 해지를 이유로 약 4,20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요구해왔습니다. 계약 체결하고 나서 본사한테 분명하게 기책 사유가 있는데도 저는 암 투병을 하면서도 이 점포를 최대한 유지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본사에서는 오히려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고 논란이 커지자 이마트24 측은 향후 언론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붙여 폐점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편의점 이마트24 미성년자를 상대로 점포를 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점포를 오픈한 사실뿐만 아니라 점포 오픈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종용했고요. 실제와는 거리가 먼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 단독으로 취재하고 있는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점주가 미성년자잖아요. 이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점주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는 건데 결론은 뭐 할아버지 이름으로 대리 계약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 동의가 필수일 텐데 어땠습니까, 과정이? 네, 당연히 실제 점주가 할아버지였다면 할아버지가 직접 가맹계약서를 작성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점포개발 직원은 계약 명의인이 올 필요가 없다면서 미성년자 점주에게 할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의 동의는 받지 않고 미성년자 A씨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네. 당시 A씨는 만 18세로 민법상 미성년자였습니다. 민법에서는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봅니다. 예. 심지어 대리로 이름을 올린 점주의 할아버지는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고 신용평점이 6등급이라서 사실 경제적 사리에 밟지 못합니다. 사실 이를 보면 할아버지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성년자인 점주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미성년자에게 대리로 지금 종용을 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대출 종용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점포개발 직원이 대리 계약을 종용한 건 바로 자본금 때문입니다. 예. 점포개발에는 약 4,500만 원이 필요했는데요. 점주가 아무래도 미성년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계약을 진행하면서 점포개발 직원은 다른 사람이 가맹점 운영을 원한다. 누구 명의로 계약을 할 것인지 빨리 정해라 라고 계약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할아버지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과 그 필요한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일단은 점포개발 직원이 일단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정황까지 지금 드러났다라는 부분인 건데 일단 하나 짚어볼 게 미성년자 점주잖아요. 네. 미성년자 점주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나요? 네.
미성년자가 점주가 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네. 다만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의식 상태와는 무관한 게 현행법상 행위 무능력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요.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또 혹은 법정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때문에 운영 과정 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실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이유로 업계에서는 점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많은 세무 행위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또 점포 오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속이나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이 밖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에는 술과 담배를 판매합니다. 그렇죠. 술, 담배를 포함한 모든 물품의 주문부터 재고 관리, 그리고 매장 운영까지 미성년자 A씨가 모두 한 겁니다. 술, 담배를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실 편의점 업계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의문을 표현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조차 굉장히 드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네요. 일단은 민법상으로 19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만으로 행위 무능력자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증여나 상속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류나 담배 같은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궁금한 건 미성년자 상대로 한 편의점 점포 개설이 흔한 일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네, 흔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네. 업계에서는 사실 이번 사건을 보고 처음 보는 경우라고 입을 좀 모았습니다. 예. 다른 편의점의 경우 애초에 미성년자 계약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종용해서 점포 개발을 시킨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예. 실제로 CU와 GS25에서는 현재까지 미성년자를 점주로 한 계약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미성년자하고 가맹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마트24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마트24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미성년자에게 편의점을 내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한 건데요. 대출 권유는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었고 이들 점포 계약이 가족 경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가맹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 A씨와 할아버지가 동석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맹 계약서 작성 당시 할아버지가 없었지만 대리로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가맹 계약서는 미성년자 A씨와만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작성을 하는데, 임대차 한마디로 그 상가를 계약할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동석을 했었고, 네. 이마트24와 A씨와 함께 작성을 한 것을 할아버지가 동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에 임대차 계약할 때 있었으니 뭐 그렇게 봤다, 가족 경영으로 봤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이마트24 준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기본적인 자료들만 봐도요, 이러한 이마트24의 해명에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예. 먼저 이마트24가 점주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살펴보면요, 수신일란에 이마트24 땡땡점 미성년자 땡땡씨 경영주 귀하라고 써 있고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할아버지의 성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또 지난해 2월경 이마트24 본사는 미성년자 점주가 입원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빙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점포의 임시 휴점은요, 경영주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마트24가 미성년자 점주의 입원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임시 휴업을 받아들였다는 건 미성년자 A씨를 점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내용 증명이나 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임시 휴업에 대해서도 인지를 했다라는 부분인 건데, 또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네, 이 밖에도 두 가지 증거가 더 있습니다. 먼저 점포개발 직원은 가맹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미성년자 점주의 신분증을 복사해 갔습니다. 당시 점주에 따르면 나이를 확인한 이 점포개발 직원은 점주한테 어린 나이에 사업하시네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가맹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증보험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점주를 만났는데요. 예. 당시 점주가 점포 개발 직원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으로 공인 인증을 했고 미성년자 점주 명의로 보증보험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서 아무래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점포 개발 직원은 다른 가족 명의로 보증보험을 들자고 제시했고 결국은 할아버지 명의로 들게 된 겁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SGI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부모님 2명 모두가 미성년자와 동행하거나 부모님 2명 모두의 인감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미성년자들은. 계약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이게 오픈 후에도 문제가 계속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사실 계약도 계약인데요. 오픈 후가 더 심각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오픈 후 실제 매출이 이마트24가 내밀었던 예상 매출액과 차이가 컸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점주는 한 달에 적게는 180만 원에서 63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예. 점주가 보는 손해를 합하면 약 4,300만 원에 달하고요.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자 아르바이트생 채용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사실 사업이라는 게 예측치와 실제치가 다를 수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상 매출액과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점주는 허위 정보를 준 것이다. 이마트24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점주는 현재 이마트24가 점포 오픈만을 위해서 허위 정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가 제출한 예상 매출 산정서를 살펴보면 오픈할 점포로부터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전년도 매출 환산액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 환산액이 실제 매출액과는 좀 달랐던 겁니다. 실제로 점주가 이 매출 산정서에 기재돼 있는 점포 전용 면적을 참고해서 인접 가맹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산정서에 나오는 금액이 실제로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다녔더니 실제 점주들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예. 결국 점포 개발 직원이 허위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계약 자체도 문제였는데 이거 중간에 문제들이 좀 있네요. 여러 가지 뭐 정황상으로 볼 때 점포가 아예 운영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었다면서요. 그리고 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설상가상 점주는 19살이라는 나이에 암을 진단받아서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마트24가 영업 중단을 근거로 4,200만 원의 위약금과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요구했던 겁니다. 무리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마트24 쪽에서 무리하게 좀 점포를 오픈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일까라는 궁금증이 된 게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마트24의 현재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업계에서도 이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기준 이마트24의 점포 수는 4,338개로 아직 손익분기점인 5,000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지난 2018년 편의점 업계가 편의점 브랜드 간 상관없이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 규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서 편의점 신규 출점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는 담배 판매 소매점 간 거리를 기준으로 신규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 건데 서울의 경우 담배권 거리가 50m에서 100m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신규 출점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편의점들에 비해 후발주자인 이마트24로서는 점포 수 증가가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사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건강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이 점주 미성년자분의? 지금 현재도 항암 치료 중에 있으시고요. 지금은 회복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이분의 건강이 좀 잘 회복되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마트24 미성년자 점포 운영 논란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장시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4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38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2%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3% 줄어든 1조 8,456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 순손실은 211억 원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기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8조 40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0.5%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7,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줄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등 세트 수요 감소에 따라 MLCC 및 카메라 모듈,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 등 주요 제품 매출 하락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전기는 같은 날 보통주 한 주당 1,100원, 우선주 한 주당 1,1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위아, 현대제철의 지난해 성적표가 다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대위아는 오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1,02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926.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7조 3,150억 원으로 7.2% 감소했지만 당기 순이익이 53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반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4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2% 줄어든 4조 8,218억 원, 당기 순손실은 적자 전환한 73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KT&G가 국내 전자담배 경쟁업체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전자담배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양사의 협력으로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앞당기겠다는 포부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KT&G가 세계 최대 담배 기업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섭니다. 오늘 KT&G와 PMI는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전자담배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KT&G의 관련형 전자담배인 릴 하이브리드와 릴 플러스, 릴 미니와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 등 총 4종입니다. KT&G가 릴을 PMI에 공급하면 PMI는 기존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 시장에 유통,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판매될 제품의 이름은 현재 사용 중인 릴과 아이코스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will give KT&G access to PMI's resources, knowledge, and worldwide infrastructure, and will allow PMI to expand our current portfolio and reach many more smokers. Together, we will ensure that all products commercialized under this agreement meet our rigorous standards for scientific substantiation and the regulatory requirements in the markets where they will be launched. KT&G와 PMI는 이번 계약 체결 목적에 대해 담배 연기 없는 미래의 비전 실현을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쟁 관계인 아이코스와 릴이 해외 시장에서 서로의 매출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대체제를 제공해 더 많은 일반 담배 소비자들이 위험도가 낮은 관련형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근본 계약의 최초 계약 기간은 3년이지만 초기 시장 성과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시장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양사 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사는 올해 안에 제품을 판매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일 내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며 노동조합과 갈등을 이어온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의 출근길이 27일 만에 열렸습니다. 윤 행장은 오늘 공식 취임식을 통해 혁신금융과 바른금융으로 기업은행을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새해 초 기업은행 노조원들의 출근저지 투쟁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윤종원 기업은행장. 낙하산 논란으로 시작한 갈등은 어제 윤 행장과 노조가 노동추천이사제 등이 포함된 노사공동선언문에 합의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출근길도 풀려 윤 행장은 오늘 임명 27일 만에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본점 로비를 밟은 윤 행장은 직원들의 인사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을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키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새로운 60년을 내다보면서 IBK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혁신금융과 바른경영 이 두 과제를 실행으로 옮기고 도약을 위해 신뢰와 실력, 사람, 시스템 등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윤 행장은 고객 중심의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로 신뢰받는 은행이 돼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란 말로 환영사를 시작한 김영선 노조위원장은 혁신의 노조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행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기업은행 창업 육성 플랫폼인 IBK 창공 구로와 일기 육성 기업인 올트를 찾았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1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LH는 국민, 영구, 행복주택 등 총 10만 3,10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LH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에게 전년 대비 16,000가구를 확대한 74,644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LH는 올해도 1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해 홀몸 어르신 돌봄 및 가사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으로 불안한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호주 과학자들이 이번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조금은 반가운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을 식별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는데 식별뿐만이 아니라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이러한 백신이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하루빨리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